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세상에 어떤 소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자, 안녕하십니까, 실용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병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정일입니다. 자, 11월 3주차죠? 네. 11월 18일 금요경마. 자, 부산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출근하는데 방송을 좀 일찍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좀 늦게 올라간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제가 몇 번 들었거든요. 신명훈 형과 원정일 형과 좀 상의를 좀 하겠습니다. 어떨 것 같아요? 저는 뭐 늦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게 방송을 저희가 어쨌든 그 주말 방송도 다 전날쯤에는 올라가는데 저희가 전날 만약에 너무 늦게 올라가면 밤에 뭐 10시나 11시 올라가면 그런데 오후에는 저희가 올려드려서 굳이 저는 뭐 그렇게까지 오히려 그러니까 저희가 빨리 할 수 있는데 빨리 해서 내용이 안 좋은 것보다는 조금 더 그래도 공부를 해서 좋은 거 드리는 게 낫지 않나 저는 좀 생각이 저도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인데 원정일 형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뭐 방송 시간은 맞추면 뭐 충분히 뭐 언제든지 맞출 정말로 수가 저희가 뭐 있는데 수요일 날 5시는 못 찍겠습니까? 4시는 못 찍어요. 그렇죠. 찍죠. 뭐 추노표 나오고 바로 찍을 수도 있어요. 마음 먹으면. 추천마만 딱 체크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일요일도 같이 찍기 때문에 일요일 것까지 다 보고 다 종합적으로 다 정리를 해서 이제 방송에 올라가는 거라서 네 어떻게 맞춰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요. 일단 좀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편성 어떻습니까? 이번 주 편성이 이게 센 말들 지난주도 좀 그랬는데 아주 센 말들 능력마들 대결이 아니라 편성별로 지금 센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특히나 이게 선행마들의 각질 겹치는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게 의외의 결과들이 좀 의외로 그러니까 배당이 높다 낮다를 떠나서 전개에 따라서는 참 요상한 배당들도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지난주 저희 VIP 문자요.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셨는데 네. 지난주 성적 우리 신병훈 의원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에는 성적이 그냥 말들은 무난했습니다. 잡아드려야 될 것도 좀 잡아드렸다 그랬잖아요. 후반부, 전반부에서 이제 제가 방송 승부 들어갔던 이경주부터 13.2배가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중반부 넘어가면서 드롭 더 비트, 굿 캐스팅, 요것도 주력 원틀 막원으로 잘 들어가 줬고 후반부에 들어서는 또 제주 메인 승부가 19.7배 이게 또 한 방으로 제주에서 제가 잘 꽂아드렸고 또 후반부 마지막에 들어서 세 분 다 마음이 잘 맞았기 때문에 벌마의 신의 시선 포차까지 해서 배당이 아주 큰 것들로 먹진 않았습니다만 금요일 자체가 큰 배당이 안 나왔고 안 나온 가운데서도 대부분이 이제 주력이나 아니면 후공에서도 이제 배당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골고루 여기 제주까지 있어서 금요일날 성적표는 좀 나름대로 괜찮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난주 대생용조 대통령배 뭐 개인적으로는 석세스 스토리란 마피를 좀 노리고 네. 들어간 레이스였는데 뭐 1번, 6번 사실 저는 이제 그 19조의 한 집 동반 이상보다는 저는 그 석세스 스토리가 버텨내는 그림을 한번 그려봤거든요. 근데 야, 그 두 마리가 세요. 아 많이 세더라고요. 이게. 레이스가 뭐 일단은 뭐 파워블레드는 잘 풀렸는데 그렇게 따진다라면은 트리플 라인은 좀 전기가 많이 꼬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여력 남는 거 보니까 19조 특히나 또 뭐 파워블레드 아직 3살이니까 또 4살 되고 이렇게 되면은 무슨 어떤 레이스가 꼬이지 않는 한은 두 마리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보면서 느낀 점이 이제 그랑프리 대상용조가 이제 열리지 않습니까? 네, 야, 역시 트리플 세븐 그랑프리도 충분히 해볼 만한 그런 마필이다라는 걸 또 저는 느꼈어요. 어떻게 봤습니까? 네, 저도 뭐 경주가 끝나가 보니까 야 저거를 저 두 마리를 이제 또 이길 수 있는 아니면 넘어서려고 하는 그런 마필이 향후 1년간 좀 있을까? 두 마리의 마필이 좀 나이가 좀 들어 차 있고 내지는 뭐 어느 정도 좀 이제 절정이기 때문에 하향세를 좀 걷겠다라는 느낌을 전혀 뭐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1년간 또 이제 마필들이 이제 4세가 되는 그러한 내년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은 대선 경주
큰 굵직굵직한 것들은 내년에도 좀 상승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번 주 준비를 많이 했고요. 이번 주 한번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승부는 전반부 2경주, 3경주, 4경주와 후반부로 넘어가서 부산 7, 9 그리고 제주교차 7경주를 승부로 선정했습니다. 우리 신배원 의원이 제주경마 7경주를 또 방송 네. 승부로 또 잡은 만큼 제주교차 경주도 한번 많은 소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경주입니다. 11월 18일. 자, 금요일 경주는 1000m 6등급 레이스. 자, 외곽의 투토레터가 인기마로서 잡혀있는 그러한 경주 편성입니다. 네, 일단 1경주 자체도 이제 인기마들 경주인데 오늘 이제 인기마들 좀 조심해야 될 게 대부분 인기마가 또 외곽에 밀린 인기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번 잡으면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투토레터를 말씀드리는 건 레이스 자체가 전개가 데뷔전과 지난 경주 전부 다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았던 가운데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지난 경주 때는 선두권의 끝판에어를 보내놓고 마지막에 끝판에어가 잘 뛰었지 투트랩터가 못 뛰었던 경주 걸음이 아니라 01초대 기록 자체가 말해주듯이 선행마가 아니고 외곽을 탔음에도 말 그대로 근성과 뚝심으로 그런 능력을 보여줬는데 이번 주에 수성훈 기수의 복귀와 함께 외곽이지만 안쪽에 있는 말들이 전부 다 망아지들, 신의 말들, 아직 순발력이 없는 말들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선행이든 선입이든 11 투트랩터가 그 상승세를 이어가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요. 네, 9번마 행운 스토리입니다. 직전 경주 같이 뛰었죠. 12 동남럭키하고 아마 현장에서 최저 배당 팔릴 수 있는 그러한 마필들인데 일단은 라스트 걸음이 상당히 좋다라고 보고 있고 데뷔 전에 이성재 기수가 걸음을 충분히 남겨놨다라고 저는 봅니다. 늦는 발주 때문에 조금 고민을 좀 했던 그런 마필들인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11, 12이 앞선을 장악하고 있는 그러한 편성 속에서 라스트 한발 9번마 행운 스토리의 취임력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9번 행운 스토리 박동석 마방의 마필이고요. 디비전에서는 부진했는데 박동석 마방 자체가 이제 신마 승부가 강한 마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는 좀 더 나은 걸음을 기대할 수 있고 자 12 동남럭키가 두 번의 경주를 뛰었습니다. 기본 순발력을 바탕으로 승부하는 마필이고요. 자 게이트 외곽 외곽에서 초반에 한번 때리고 나간다면 또 마무리 훈련도 기승기수인 임성실이가 준비를 잘한 만큼 자 선두권 때리고 나가는 그림 그래서 저는 12 동남로키의 선전 한번 기대하면서 자 11 투투레터 그리고 9번 행운 스토리 12 동남럭키 이렇게 3두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경주 갑니다. 1206등급 네, 이 경주 보니까 편성 자체에 인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 경주가 상당히 좀 혼전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강축보다는 역시나 이 경주도 특성이 외곽에 있는 말 두 마리 1경주에도 외곽에 있는 말 11, 12이 인기말이 좀 팔릴 것 같고 요 경주도 이제 조금 외곽 말들이 있고 또 기존 신의 말들이 있는데 승부처 잡은 이유는 지난 경주 때 좀 아쉬움이 있었던 11 골든 트로피 때문인데요. 자 이번에 세상현 기수에서 서승훈 기수로 완전히 교체가 됐고 경주가 1200 함께 뛰었던 상대들을 세게 봅니다. 대호시대, 오픈 더 스카이, 포나인지, 킹아이스 전부 다 지난 경기 때 뛰었던 상대들이 저는 6군 마라가 보지 않고 거의 이제 5군에서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말들과의 데뷔전이었다는 점이죠. 자 이번 경주 이제 신의 마들 1번마 성실승리 있고요. 7번 모닝 바람새, 8번마 조이풀 스토리 나름대로 이제 앞에 갈 수 있는 말들이 몇 마리 있습니다만 지난 데뷔전에서 힘으로 뛰면서 특히나 데뷔전을 1200에서 뛰었다는 경험까지 그리고 이번에는 조금 더 강하게 몰아낼 수 있는 서승훈 카드에 상위군 무적 신화와의 병합을 통해 이뤄냈던 성적표 지난주에도 배당이 좀 괜찮았는데 이번주도 혼전 경주니까 기본 배당은 무조건 나올 것 같고요. 그 이상의 좋은 배당까지 한번 이경우 첫 번째 A급 승부로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래요. 11 골든 트로피요? 네. 자 이번 이 경기는 신병훈 의원이 준비한 승부니까요. 이번 경주 신병훈 의원과 함께 적중의 어떤 기쁨을 느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3경주로 갑니다. 1306등급이고요. 제가 이제 들어가는 승부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인기도 종합지에서 제가 종합지를 지금 막 봤는데 외곽에 있는 11번이 인기마로 잡혀 있습니다. 네, 그렇죠. 11이 그렇죠? 그나마 좀 근소하게 한성스타. 예. 그리고 대길 막걸리 이제 12 리체가 되겠고 8번 썰트리 휴머 이것도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6번 드림 스타트 이 정도가 이제 잡혀 있는 인기맛 그런 종합지 상황인데 자 여튼 인기를 모으는 마필들이 지금 언급드린 대로 11번과 12번 그리고 6번, 8번 이렇게 이제 잡혀 있습니다. 자 놓고 가는 축은 여기 없습니다.
그래요? 네. 무조건 배당이 좋겠네요. 그렇습니까? 저는 4번은 타임캐슬이라는 마필을 노리고 왔습니다. 지난 경주는 공백의 여파가 있었습니다. 5개월의 공백의 여파가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차가 크지 않았습니다. 거의 몰려오는 과정 속에 아쉬움을 좀 보였는데 자, 이번에 최스테 기수가 이번에 기승하고 있고요. 정상주의로 돌아왔습니다. 자, 오전 동안 입상이 없는 마필입니다만 이번에 정상주의 돌아왔고 새벽 훈련 시 뚜렷한 걸음 변화를 또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번에 첫 입상까지도 한번 내심 좀 노리고 있는 그러한 마필 중 한두가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번 경주는 제가 이제 들어가는 승부가 되겠는데 인기를 모으는 마필들 11번, 12번, 6번, 8번 이런 종합지상의 인기마가 아닌 바로 4번마 타임캐슬을 아예 배팅의 중심에 놓고 들어가는 승부가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4번은 타임캐슬과 과연 어떠한 마필에 손잡고 오는지 그러면서 배당이 어떻게 나올지 한번 현장까지 한번 잘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3경주는 제가 준비한 신화가 준비한 승부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4번 타임캐슬을 놓고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1300 6등급이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 원정일 위원이 준비한 전반부 승부입니다. 네, 전반부 승부. 오프닝 때 이제 신명훈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선행마들끼리 겹치는 인기마들이 많고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려있는 인기마들이 많기 때문에 분명히 좀 조심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지금 4경주에서 딱 걸려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기마로 팔릴 겁니다. 8번마 캐피런, 9번마 남방전설이 아마 현장에서 최저배당 팔릴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 마리의 마필이 모두 다 앞선에서 경쟁력이 있었고 게이트가 최적이었을 때 경쟁력이 있었던 그런 마필들이에요. 자, 두 마리가 앞선에서 따당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포인트를 가지고 이번 경주 라스트 추임력이 있는 2번마 푸른 강자, 자, 요 마필을 중심에 놓고 한 방 맞건 두 방 맞건 맥시멈 두 방으로 때리고 바치고 레이스 정리하도록 합니다. 2번 푸른 강자요. 그래요. 이번에 용근이가 다시 한번 올라가 있습니다. 그 전에 손경윤이가 탔었고요. 자, 이번에 용근이 재기승한 자, 이번 푸른 강자 김용근 기수가 2주 전 페레디오 포머로이 그것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다시 한번 타서 만회를 한번 하겠다라는 얘기. 또 마지 쪽에서는 죽어도 안 태운다. 아니 그걸 타고 와버리면 지난번에 내가 잘못한 건 인정하는 꼴밖에 안 되잖아요. 저는 안 탔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김용근 기수가 페르디도 포머로이로 추입해서 이기면 인정. 그렇지. 그렇지. 또 따라가서 선행 가서 이기면 그거는 반칙이지. 샷바이. 그리고 나올 때 만약 선행 가더라도 안 밀고 나와야 돼. 지난번처럼 이렇게 쳐다보고 나와야지. 갑자기 막 밀면서 나오면 그건 반칙이잖아요. 하여튼 경마 팬들이 많이 지금 지난주 본장에서도 막 그런 것 같아요. 여하튼 김용근이 하여튼 잘 타기를 바라겠고 이번 주 대상경 때문에 또 서울에서 기수들이 좀 내려갔죠. 그 얘기를 안 했는데 서울에서 많이 내려갔죠. 네. 얘기 그거는 이따가 할까요? 서울에 기수들이 좀 타긴 타는데 제가 그렇게 영향을 줄 정도의 말들은 아닌 것 같아서 금요일 날에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좀 내려간다는 거. 그래요. 일단 4경주 우리 원장일이 준비한 마필은 바로 이번 푸른 강자입니다. 자, 5경주입니다. 1000m 5등급이고요. 7번 얼음공주가 많이 잡혀있죠. 네, 일단 편성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과연 이제 얼음공주 오늘 계속 지금 말씀드리는데 인기마들 특히 선행마들이 외곽에 있는 말들이 얼만큼 선두권 나가는데 선행마랑 똑같습니다. 얼만큼 선행을 편안하게 나가느냐 자기 페이스로 풀어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경주들이기 때문에 자, 일단 외곽에 있는 7번마 얼음공주 이번 경주가 외곽이긴 하고 또 핸디가 올라갔고 승군전이긴 하지만 지난 경주에 보여줬던 탁월했던 발주 능력 안쪽에 레이첼 정도가 이제 초반에 얼만큼 밀고 나오느냐의 싸움 정도 될 텐데 이용호 기수 스타일상 유현명 기수하고 굳이 무리하게 서로 경합을 해서 무너지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말들도 선행보다는 일단은 얼음공주에 대한 능력을 좀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경기 6마 신차 여유승 또 그리고 파티투나잇이 지난주에 또 입상을 했던 외곽에서 입상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물론 선행마라는 건 싸우면 무너집니다만 상태도 이상이 전혀 없었고 유현명 기수의 마무리에 거위의 궁각 동반시에도 여유있게 압도한 만큼
초반에 무리한 작전만 없다라면 얼음공주의 상승세가 1000m에서는 충분히 이어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선행 가서 여유 있게 잡아 돌렸습니다. 네. 이번에 다시 한번 선행 가는 그림. 뭐 충분히 1000m라면은 뭐 연속 입상 기대가 되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 경주가 일단은 기복마들의 어떤 레이스이기 때문에 뭐 승급전이라도 4번마 새로운 나가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승급전에 두 마리를 추천드려야 돼서 조금 깝깝하긴 한데 저는 새로운 나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봐요. 우연적으로 이제 병합을 한 와일드원이 국산 2군이 따라가는 걸음을 보였는데 이게 6등급, 이제 5등급에 이제 막 올라온 마필이 와일드 버닝이 국산 2등급이거든요. 그렇죠. 그 마필이 격차를 좁히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직선주로 단타기는 합니다만 이번 경주가 1000m고 확실히 그 순간적인 스피드는 월등하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자, 최연경에서 김용군으로 안정에 교체됐다는 것도 역시 핵심 포인트가 되겠고요. 부담 중량 승급전임에도 불구하고 56kg입니다. 그만큼의 능력 인정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얘기도 우리 서울에서 하자고요. 그 이찬호. 이찬호 얘기도 한번 풀어드리자고요. 예. 자, 이찬호 기수가 일단 아시는 뭐 다 아실 거예요. 뭐 지난주에 일단 뭐 상벌위원회에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아가지고, 근데 공교롭게 그게 이제 금요일 날 뭐 오후에 발표가 됐나요? 경마하고 있는 중간에. 그렇죠. 그렇죠. 하고 있는 중에 제가 월요일날 일요일날 전화드렸었나요? 저한테 금요일 날 전화했어요. 금요일날 네. 금요일날 그때 막 떴었어요. 갑자기 왜 떠오르죠. 그러- 출마가 네. 다 나온다 안 바뀌었습니까? 그왜 그러냐면 지난주에 이용호 기수가 펄펄 날랐습니다. 금요일 날. 펄펄 날랐죠. 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이찬호 기수가 타기로 했던 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4승인가 했더라고요. 그렇죠. 엄청 불안한 인기만였는데 그렇죠. 그게 다 대가리로 다 오더라고요. 꽂혔어요. 네. 네. 아니,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찬호는 뭐 이찬호고 이용호가 이제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용호가 누굽니까? 이찬호 동생 아닙니까? 이용호는 알고 있었나? 라는 생각. 왜 그러면 그때 이용호가 아마 전반부 경주에 막 때리고 왔어요. 배당을 내고. 그래서 야, 오늘 이용호를 조심해야 되겠다. 이용호가 꼭 뭐 3복승이나 3쌍승씩 하시는 분들 꼭 이용호를 배팅권에 가져가야 되겠다. 제가 그 얘기도 음성에서 드렸는데, 자, 이용호 기수가 어찌되든 지난주 상당히 잘 타냈고요. 자, 이번 경주 레이첼이라는 마필 때문인데요. 자, 순발력이 있는 말입니다. 일단 3번 게이트를 잘 잡고 있고요. 7번 어른공주가 7번이고 레이첼이 3번이고요. 두 마리가 앞선 전개에 나가는 그림 저는 한번 그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4번 새로운 나도 역시 김용문 등짝으로 막판 한 발이 있는 말인데, 일단 최단거리 1000m이기 때문에 일단 앞에 가는 저는 3번 레이첼, 그리고 4번 새로운 나도 뭐 역시 앞선의 마필들이 무너졌을 땐 충분히 자력 주입이 되는 말이니까요. 그래서 7번 어른공주를 중심에 놓고 이번 경주는 풀어가는 게 맞다. 그래서 어른공주는 다시 한번 승급전이지만 연투가 가능해 보이고, 선행가는 3과 그리고 올라올 수 있는 4, 3번, 4번 두 마리를 우선적으로 좀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경기입니다. 1000m 호남 4등급 레이스입니다. 네, 이 경주가 좀 상당히 좀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경주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존에 뛰었던 말은 별로 보여준 게 없고요. 신예 말들의 기록들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좀 뭐 이것저것 바람이 좀 많이 불 수 있는 경주인데요. 03초대 뛴 말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정도로 지금 02초대 말들도 그렇죠. 상당히 많고, 특히나 이 경주거리가 1200이 아닌 1000m이기 때문에 과연 문제는 누가 선행하고 누가 따라가고 또 누가 흙을 맞았을 때 졸전을 펼치느냐, 여러 가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준비적인 측면을 본다면 저는 5번마 샌디에고 마린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행 검사는 약간 이제 따라가는 역제 속에서 마지막에 뭐 12마 신차 2차 왔다라면 주행 연습을 시행할 때는 유연명기에서 외곽에서 가볍게 치고 나섰고 4코너쯤에서도 외곽을 크게 돌면서 순간적인 반응감, 마지막에 딱 반응감 정도 한번 확인했는데, 주행 연습이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말이 알아서 몰고 뛰더라. 그러니까 이게 선행마라는 단순 기질을 떠나서 경주력 감각을 실전으로 배양을 했는데, 뭐 안쪽에 있는 말들이 선행형 말들이 좀 몇 마리가 있습니다만 저는 충분히 유연명 기수에 보여준 모습에 새벽 쪽의 패턴, 그리고 주행 연습까지 진행했던 20조 마방에 동반 출주라면 역시 뭐 그로 인해서 또 인기마가 되겠지만 저는 오바마 샌디에고 마린이 가장 준비를 잘 해놓고 나오는 인기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번마 벨리드 에퍼트, 이것도 20조 최경 마방의 어필입니다. 네. 지금 두 마리를 동반 출전시켰는데, 역시 최경 마방의 최강의 승부 카드는 바로 유연명 기수 아닙니까?
최근에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 지난 그 주행 검사부터 유현명 기수가 통과를 시키면서 기본 가능성 있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뭐 이번 경주 샌디에이고 마린 뭐 강공 데뷔전부터 한번 입상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안쪽 1로가 담양 환호 추천드릴게요. 같이 주행 검사를 받았던 드롭 더 비트라는 마필이 우승을 거뒀죠. 자, 그 마필하고 4분의 3 마신차 주행 검사 어떤 모습을 보면 크게 별반 차이가 없었어요.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였고 김문근 기수가 뭐 준비하는 과정이나 조교하는 모습, 뭐 상위군 마필들하고 끈끈하게 따라가는 모습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1000m 망아지 1번 게이트 자 그러한 조건들이 일단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잠재력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마필 안쪽에 1번마 담양 환호 추천드립니다. 그래 1번마 담양한호 역시 게이트를 잘 잡고 있습니다. 역시 앞에 갈 수 있는 기본 순발력을 지니고 있는 마필이고 또 김용문 기수 올라가 있는 만큼 게이트 이점을 살릴 수 있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외곽에 있는 10번마 정상 코리아 그리고 4번마 당대광 이런 마필도 주행검사 모습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여기에 외곽에 있는 11의 영광승리란 마필도 게이트는 바깥쪽에 있지만 역시 주행검사 모습이 여유가 많았던 모습이었고 조교사 직조로 준비를 잘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2조 마방 자체가 데뷔전 승부, 망아지 승부가 그렇게 강한 마방이 아니라는 점이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영광승리 저는 외곽에서 한번 흙을 안 맞고 나가준다면은 충분히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1번, 5번, 5번, 1번 그리고 여기에 11번 영광승리 이렇게 해서 3마리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지는 7경주는 우리 원정인 의원이 준비한 방송 승부죠. 네. 그래요. 7경주 시원하게 한번 때려주시고 그 제주교체 경주가 이번에 하는 거죠? 네. 네. 7경주 다음에요. 예. 제주교체 경주도 우리 신병훈 의원이 승부를 잡았으니까 네. 이것도 방송에서 한번 풀어주세요. 좀 이따가. 네네. 안녕하십니까 원정일입니다. 11월 18일 자 금요일 부산교차 부산경마 이제 7경주 원정일에 걸렸으면 때려야지 자 메인 승부처 되겠습니다. 상당히 재밌는 경주가 될 것 같아요. 안쪽에 1번마 스마트킹은 일단은 배팅군에서 좀 제외를 해놓고요. 2번마 케이프 매직, 3번마 넓은 벌, 4번마 고려의 꿈, 5번마 거위의 꿈, 6번마 팡팡 레전드, 7번마 도치, 8번마 유아더 캡틴 그 이외의 마필들은 뭐 크게 의미가 없고요. 다 상승세 상당히 재밌는 경주입니다. 어떤 마필이 가능성이 있고 어떤 마필이 잘 타도 안 되는지 저는 딱 눈에 보이는 그런 경마예요. 여러분들이 딱 보시기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딱 보시기에 케이프 매직 서승훈 고려의 꿈 송경윤 거위의 꿈 사또시 다실바에서 사또시 팡팡 레전드가 뭐 직전에 조금 아쉬웠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좋은 걸음 보이고 있는 마필 7번마 도치 유현명 유아더 캡틴 조성곤 뭐 안장으로 봐나 마필의 능력으로 보나 정말 혼전도가 저는 있다라고 보는데 조교에서 썩은 놈이 하나가 있고요. 조교에서 왔다라는 놈이 있습니다. 요번 경주는 재밌는 배당 먹을 수 있어요. 재밌는 배당 먹을 수 있고 잘라낼 거 딱 잘라내고 연투 안 되는 것들은 가감하게 잘라내야죠. 뭐 2번, 3번, 5번, 2번, 3번, 4번, 5번 뭐 요런 마필들 뭐 직전에 입상했다고 뭐 팔리는 것들 안 되는 것들은 그냥 싹 다 잘라냅니다. 싹 다 잘라내고 원정일이 노림 수 있는 중심만 하나 딱 놓고 조교 썩은 놈은 아예 뭐 잘라내고요. 그런 마필들 잘라내고 연투 가능한 놈, 연투가 불가능한 놈 요렇게만 압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자 제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뭐 거진 다 오픈을 해드린 것 같은데 연투가 가능한 놈 그리고 연투가 가능하지 못한 놈 그리고 조교가 좋은 놈, 조교가 나쁜 놈 이렇게 조합만 하시면 이번 7경주는 뭐 메인급 다운 좋은 배당 완틀로 뭐 잡아낼 수 있는 그러한 레이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기본적인 막건 뭐 두방 막건 안에서 레이스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맥시멈 배당까지 안하를 딱 물고 오는 자 그러한 레이스까지 자 메인 경주 배당 잡아 보겠습니다. 자 7경주 걸렸으면 때려야지 메인 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안녕하십니까, 신병훈입니다. 자, 11월 18일 금요경마. 오늘은 제가 메인 승부처를 제주 7경주로 선택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주 7경주 메인 승부 쌍복 한 방으로 잡아드렸고, 제가 토요일 날에는 또 제주를 2개나 잡았는데 역시 2개 다 시원하게 잡아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요 근래 들어서 이상하게 정말 제주에 너무나 많이 오시기 때문에, 자, 이럴 때 한번 제주로 또 선물해 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제주를 잡았고, 또 부산은 못 잡는 이유가 아니라 제 승부처가 2, 7, 9, 11입니다. 7, 9경주가 겹쳤고, 또 11경주는 마지막 게임이고, 또 2경주는 뭐 첫 승부 워낙 많이 와주시기 때문에 7, 9, 11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기 겹치면서 제가 제주 7경주 했는데요. 어쨌건 부산 2, 7, 9, 11 제주 7경주로 들어갑니다. 자, 이번 제주 뭐 아시겠지만 제가 1군 위주로 많이 잡습니다. 제레마든 한라마든. 왜냐하면 제레마 한라마들은 가고 안 가고도 있지만 그 타이밍 승부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1군 말들은 그렇게 능력 차가 크지 않습니다. 어떤 타이밍에 어떤 조교를 해서 어떻게 쏴먹느냐, 그 차이가 될 텐데, 편성표 보니까 뭐 8마리가 다 팔립니다. 그래서 아마 기본 배당도 나올 건데, 역으로 다 팔리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아주 큰 배당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 제가 보는 배당이 10배에서 30배 내외인데요. 자, 그걸 이제 정확하게 찍어 먹으면, 또 쌍승식 막권이 들어오면 충분히 먹을 수가 있는 경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뭐 설명해 드릴 게 없는 게 1번부터 8번까지 다 팔릴 수 있는 경주고, 그 중에 안 되는 말이 없지만 신병훈이 안 되는 말을 빼드릴 수가 있고, 이번 경주 한 놈에 대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승부로 선정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제주기 때문에 요거는 본 예상은 하지 않겠습니다. 본 예상은 하지 않고요. 현장만, 제주를 언제나 그랬듯이 현장만 진행을 하는데, 일단 요번에는 온다 라는 확신 있는 놈 한 마리가 있고, 그 승부 의지까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제주도 요걸래 승부가 가장 좋습니다. 자, 오늘 부산 2, 7, 9, 11 끝장까지 함께, 그 전에 요 7경주, 제주 7경주, 9경주, 11경주까지 이어서 금요일날 가장 좋았던 승부 한 번 더 이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배당이 좀 없었는데 이번 주에는 부산도 배당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배당까지 함께 11월 18일 금요, 그리고 제주 승부 부산과 함께 꼭 신병훈과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8경주입니다. 1800 혼합 3등급. 자, 이 경주는 이제 지난 경주죠. 10월 9일날 레이스의 리턴 매치와 함께 상대적 인기 마필인 승군마들이 함께 출전을 합니다. 자, 이게 10월 9일날 뛰었던 게 안쪽에 3번 에이스 신화와 4번마 우아, 그리고 외곽에 있는 8번마 5매인데, 그 당시 때 자리를 잘 잡았던 에이스 신화가 가장 먼저 이착을 했고, 우아가 전구간 흙을 맞다 고전하면 3차, 5매가 중간에 한번 던져봤는데 아쉽게 착순권이 좀 그쳤던 2, 3, 5착을 했기 때문에 여기 아마 5번마 골드블루까지 해서 아마 4마리 좀 팔릴 수 있는 경주인데요. 지난번에 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말이 4번마 우아입니다. 왜냐면 이 말은 특색이 흙을 맞으면 밀어도 말이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타야 되느냐, 앞에 나가는 말 외측에서 흙을 안 맞추고 좀 무리를 하더라도 감아도는 전기가 필요한데, 이천 기수가 그런 모습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참던가, 참고 3, 4권에서 훅 무빙을 하던가, 아니면 초반 중반에 붙였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여력은 있었고, 뭐 누가 뭐래도 이 말의 특성을 잘하는 건 저는 서승훈 기수가 이런 말에 가장 잘한다. 경주 자체 지금 뭐 앞선에 날렵한 선행마가 없기 때문에 이번엔 누가 나가든 바로 이 선에 붙일 거고, 또 서승훈 기수 스타일이면 아예 또 기습까지 노려볼 수 있는 작전이 있기 때문에 핸들은 약간 올라갔습니다만, 4번마 우아가 기본 사이즈에서 우위고, 또 지난 경주의 아쉬움, 연이 아쉬웠기 때문에 이번엔 충분히 만회하리라 기대를 합니다. 최근에 이천기수, 김동영, 뭐 박재희까지 3번 연장 부러졌는데, 그 전에 보시면은 7월 16일 날 주행 재검을 바로 서승훈이가 통과를 시켜놨어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동안의 경주 동영이, 희천이, 박재희 좀 부진을 했는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 서승훈이가 다시 이제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서승훈 기수 안장 말씀한 것처럼 초반부터 강하게 밀고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4번 우아가 되겠습니다. 네. 자, 5번만 골드블루 추천드리겠습니다. 직전 경기 이제 1600m. 어떻게 보면 앞전가는 마필이기 때문에 좀 욕심을 낼 줄 알았는데 사토시 기수가 앞전가는 욕심이 전혀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번 경주 1800m가 가장 최적의 거리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8월 26일 날 1900m에서 바다 도시를 앞에다 두고 레이스를 펼쳤었던 그러한 레이스. 자, 이번 경주는 따라가는 전개를 하던 앞선 가는 전개를 하던 레이스가 빠르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 기습적으로 앞선까지도 욕심을 부릴 수 있는 오바마 골드블루의 사토시 기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이요. 골드블러 사토시 기수. 아, 그 보렐리죠, 보렐리. 네. 보렐리가 면허 정지 1년? 뭐 하여튼 뭐 하나 먹었죠. 보렐리가. 면허 정지 1년. 그쵸. 예. 보렐리가 이제 가죠, 그럼? 이제 없어. 없죠. 서울에 없죠. 그죠? 예. 네. 한국에 없죠. 1년 먹고 기다릴 만한 일. 근데 가도 거기서 못 한다는 것 같은데? 그게 원래 조인이 돼 있으면 예, 그 파트 그게 돼가지고 가도 못 한대요. 그 내용 들어보니까 네. 기억이 안 난대요.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이 재결 심의를 했는데 사건에서 이제 잡고 가만히 있었잖아요. 네. 왜 그렇게 했냐? 이제 저는 말이 이제 빵꾸가 난 줄 알았거든요. 네. 말이 이제 고장이 나서 이제 그렇게 했구나라고 그냥 무심결에 넘겼는데 말이 이상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말이 이상이 없고 기수한테 왜 그랬냐고 했으면 기수의 대답이 말이 이상이 느꼈다라든지 뭐 장구가 파손됐다라든지 어떤 합당한 어떤 뭐라 그래야 돼 대답을 해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난다는 대답을 하니까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요. 일단 저는 5매를 보고 있거든요. 5매. 송경 기수가 올라가 있는 마필이고요. 말씀한 것처럼 지난번에 함께 뛰었던 말들 뭐 에이스 시나 우아 그렇죠. 이번에 다시 이제 만났습니다. 네, 그렇죠. 직전 경주 선위권에서 DC 부족을 보였었는데 이번에 송경 기수 다시 한번 적임만장이 기승하고 있고 이번에 송경 기수 직조로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저는 5매 22주 유충열 마방의 2마리 중 저는 5매를 한번 관심권 마필로 해서 4번 우아 5번 골드블루 8번 5매 이렇게 3두를 이번 경주 관심마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어지는 구경주는 제가 준비한 한배탑 시다입니다. 구경주 시원하게 한번 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자, 11월 18일 금요경마 구경주 한배탑 시다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1200m 혼합 4등급이고요. 자, 오늘 3경주 한방, 9경주 한배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 자, 이번 경주는 팔릴 수 있는 말이 일단 10번 대보름달 그리고 안쪽에 이번 승전필사 여기에 3번 벤 헤이페이 4번 바람의 흔적 뭐 이 정도가 팔릴 것 같습니다. 뭐 신마 망아지 19조의 슈퍼매치 뭐 이 정도가 이제 또 보편권 마필로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충마를 어떤 마필을 놓고 가냐 싸움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방 그리고 뭐 받치는 마건 이렇게 한번 선정할 생각입니다. 제가 노리고 온 마필은 안쪽에 있는 말입니다. 바로 2번 마 이용호 기수가 올라가 있는 승전필사가 되겠는데 지난 경주 뒷심 부족을 보였습니다. 1400m 이번에 거리 1200 내려왔고요. 거리는 1200으로 또 줄어들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 승전필사가 내측 게이트의 2점을 살려서 선행 나간다면 이번에는 1200m 버텨낼 수 있다는 쪽에 포인트를 맞추겠고 자 이번 승전필사를 놓고 자 강하게 노리고 있는 마필 그리고 팔리지만 불안하게 보는 인기마가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를 승부로 잡았습니다. 자 원틀 막건 한방 그리고 거기에 노려볼 수 있는 배당 막건까지 해서 이번 경주 3마리로 압축 자축 세워놓고 때리는데 배팅의 중심만은 바로 2번 마 승전필사고요. 이번 승전필사를 놓고 강하게 한방 때리는 것으로 한배 탑시다. 구경주 최근 적중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부산경마 그리고 서울경마 방송승부 연타 적중을 한번 만들어 드리겠고 뭐 잠깐 언급드리자면 이번 주 개인적으로 문자 이벤트를 또 진행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이번 주 좋은 결과 안겨드릴 테니까요. 자, 구경주 또 현장에서 힘을 한번 제대로 실어서 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경주입니다. 1400 국산 3등급 레이스입니다.
자, 이경주는 이제 잘 뛰고 있는 능력마들 간의 대결이 되겠고 또 1400으로 펼쳐지는 게 약간의 이제 변수가 되겠습니다. 현군에서 우승했던 말들 또 그리고 우승해서 올라온 말들 또 입상해 봤던 말들 여러 가지 말들이 출전을 하는데 종합적인 전개적 측면으로 본다라면 1번마 기가 스피드가 좀 가장 안정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경주가 승군전에 외곽 게이트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렵다라고 봤는데 외곽 게이트 핸디캡을 극복하면서 1400을 힘으로 주파했던 말인데요. 자, 이번에 또 운이 좋게 1번 게이트에 51.5입니다. 자, 이게 물론 안쪽이기 때문에 흙을 맞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요 근래 들어서 계속 승군하고 나서도 바로 능력을 보여주면서 강자들 틈에서 부러지지 않았다는 점, 연투를 어떤 전개든 어떤 기수든 간에 능력을 보여줬다라는 점이고, 자, 이번엔 최시대 기수가 일찌감치 예약이 돼서 본인이 스마트 밸러라는 동위군 마필들하고 병합 조교를 했는데 말이 약간 좀 뻣뻣합니다. 굉장히 세게 몰아야 되는 말이고요. 이제 그런 조교를 진행을 했고 1번 게이트고 나머지 상대마들이 주행이 완벽하게 정해져 있는 것보다는 상대방들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안쪽에서 최적의 포지션만 점령할 수 있다라면 이미 검증받은 3군 무대 1번마 기가 스피드가 가장 좋아 보입니다. 1번이요? 네. 가시죠. 네, 9번만 영원축제 추천드리겠습니다. 승급전에 있는 마필입니다. 승급전에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감량의 이점도 당연히 따라오겠죠. 중요한 건 이번 경주가 1400m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검증이 좀 필요합니다. 1400m 도전을 안 해봤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번 경주가 상당히 기복을 많이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앞선 장악이 가능한 마필이 성적을 보일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영원축제가 탁월한 순발력은 아닙니다만 발주 이후에 중속이 좋은 마필이에요. 그래서 감고 올라오는 그림이 좋다는 거죠. 자, 9번마 영원축제가 가지고 있는 감량, 거기에 김용근 안장, 그리고 가지고 있는 중속을 믿고, 자, 9번마 영원축제 추천드립니다. 1번, 9번 황금거탑이 최근에 상승됩니다. 네. 역시 그 점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유현명 기수, 지금 유현명 기수가 지난주에 문세영이가 100승을 달성을 했습니다. 아, 그랬나요? 예. 그것도 못 지난주에 문세영이가 100승을 달성을 했고, 아, 이제 맞네. 예, 맞네. 남아있는 기수 부산에서 유현명 기수가 이제 100승을 앞두고 있습니다. 역시 유현명 기수, 하여튼 유현명 기수가 인기만 타고 많이 부러질 때도 있지만 그래도 뭐 자기 승수는 꼬박꼬박 챙기고 있습니다. 유현명 기수가 일단 황금거탑 올라가는데 21점 민장기 마방의 맞빌로서 지난번에 뭐 여유있게 우승을 차지한 만큼 다시 한번 1400m 동거리 나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연속 입상도 기대가 된다. 그래서 1번, 4번, 9번, 149 세 마리로 압축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주가 되겠고요. 마지막 경주는 1400m 1등급 레이스 혼전입니다. 네, 일단 마지막 경주는 지금 혼전 경주고 그만큼 또 역으로 점수가 81점에서 100점. 지난번에 내려갔다 올라왔다 뭐 했던 말들이 좀 함께 다시 출전을 합니다. 지난 경주는 이제 2군 무대지만 85점까지 레이팅을 주면서 1군 마자가 내려갔었고, 그러면서 그 당시 때 빙고라지오가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 핸디가 올라간 빙고라지오가 또 역시나 약간 인기를 얻을 텐데요. 자, 이번엔 좀 거꾸로 보고 싶습니다. 바로 안쪽에 있는 3번마 유성 파이팅인데요. 당시에 10번 게이트 최은견 기수의 53이었습니다. 당연히 그 당시 때는 토암산이 빨랐기 때문에 선행을 못 갔던 경주였고요. 자,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졌죠. 안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빙고라지오가 핸디가 1.5가 올라간 가운데 유성 파이팅은 1kg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게이트가 내려왔는데 물론 최은경 기수 잘 타지만 역시 유현명 기수, 최은경 기수보다 기승수는 낮겠죠. 감량이라는 게 없는 가운데서 오히려 1kg의 메리트까지 잡았고, 선행형 스타일 말이 없습니다. 그나마 앞에 갈 수 있는 말이 에메트인데, 에메트도 요 근래 들어서 외곽에서 무리하게 선행을 가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3번마 유성 파이팅이 이번에는 오랜만에 선행 찬스를 만났고 또 1400거리고 압박할 만한 상대가 없기 때문에 이번엔 역으로 3번마 유성 파이팅이 버틸 수 있는 찬스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3번 유성 파이팅 앞에 가서 버텨낸다. 네. 가시죠. 네, IMAT입니다. 19조 마필 김용근 기수가 안장을 하고 있어요. 19조 마방에서 되는 거는 김용근이를 태우더라고요. 어떻게 됐건 뭐 휴양 마드건 아니건 직전 경주는 좀 오랜 기간 휴양 공백이 있었고 마필 컨디션도 100%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이번 경주 김용근 기수가 직접 조교하고 마무리까지 좀 깔끔하게 좀 해놨습니다. 어찌됐건 마필이 조금 몸이
저는 불어야 된다라고 봐요. 직전 경주 이제 13kg가 빠졌기 때문에 체중이 조금 더 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현장 체중 꼭 체크를 해주시고요. 마필의 변화 6번 에메트 추천드립니다. 에메트요. 저는 그 빙고라지오를 말씀드릴게요. 빙고라지오가 최근에 경주 좀 기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지난 경주에서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자 이번 경주 왜 이럽니까 이거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그 빙고라지오가 최근에 경주 부진했다가 지난 경주에서 이제 종반 취입으로써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번에 안장 최시대 기수고 빙고라지오는 항상 이마피는 뭐 나올 때마다 그 우리 그 부산 갔을 때 그 마지막 경주가 계속 떠오르는데 원래 그때 이제 선행 갔죠 이게 예전에 선행만 했죠. 네, 예전에 외곽 그때도 이제 외곽에서 쭉 그쵸. 감아갖고 앞에 갔었죠. 근데 지난번에 취입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간의 경주 부진을 직전에 이제 우승을 하면서 만회를 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 상승세를 한 번 더 이어갈 수 있는 마필 빙고라지오의 저는 연속 입상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3번 유성 파이팅 선행 그리고 빙고라지오 적임 안장에 7대 안장에 다시 한번 중반 한발 그리고 여기 6번 에메트 19점 마방 또 용근이 에메트 지난 경주 휴양 공백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3번 5번 6번 이 3두가 마지막 경주 입상 도전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11경주 마지막 경주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할 얘기가 생각하니까 되게 많았네요 이번 주 대상경주도 뭐 있었고 뭐 문세영 백승의 도지사배도 있고 되게 많았는데 많았어요 이번 주에. 왜냐하면 또 제가 또 얘기를 뭐 서울에서 하겠지만 또 그 일본 교류경주 대상경주도 있긴 있었거든요. 야 이번 주 할 얘기가 많은데 다 넘어갔네요. 근데 어쨌건 뭐 제일 중요한 건 이번 주 경마니까.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지난주 소식보다는 이번 주에 뭐가 들어오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막말로 유현명이가 백승이 뭐 문세영 백승이 나하고 무슨 상관 있어? 따지고 나면 그래요. 뭐 보렐레 기수가 잘못된 거랑 나랑 뭔 상관. 이번 주에 뭐 맞히냐가 중요한 거지. 그렇죠? 이번 주에 뭐가 들어오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유현명이가 이번 주 백승을 하든 뭐 다음 주 백승을 하든 언젠간 해요. 언젠가 하겠지. 언젠가 그냥 해요. 인기 많다고 좀 잘 탔으면 좋겠어요. 백승 이거 지랄이고 하네. 아 솔직한 심정이야. 팔리면 불안하고. 그래요. 뭐 보시는 분마다 뭐 유현명을 또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죠. 또 파이팅 있을 때 잘 타니까. 또 반면에 뭐 유현명 때문에 돈 주신 분들은 뭐 싫겠고. 또 문세영도 마찬가지예요. 요 근래 타는 거 문세영을 거래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반면에 문세영이 저 새끼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정말 꽤 많아요. 지난주에 문세영이가 죽을 썼죠? 지난주에 그나마 죽수다 조금 났는데 그 전주에는 뭐 그죠. 완전히 팠고요 그냥. 그래요. 여하튼 뭐 이번 주 부산 그리고 뭐 제주, 서울 하여튼 뭐 무조건 많이 맞히자고요. 그렇게 답이 없어 진짜. 근데 이번 주 잘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고요. 하여튼 무조건 많이 맞히고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